자, 우리 지수 로그 함수. 일단 함수 단어는 질문 다 끝났나요? 그냥 기본 함수, 이거 활용 전. 그냥 함수 1등급까지 했을 때는 질문 다 끝났어요? 있어요. 뭐? 하세요, 빨리. 445번. 440. 몇 번? 5번. 445번 볼게요. 자, fx는 로그 a의 bx-1이었고요. gx는 로그 b의 ax-1이었어요. 근데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요. b는 1보다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fx와 x축의 교점이 y는 gx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이래요. 자, fx와 x축과의 교점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b분의 1,0인데 그게 얘의 점근선 위에 있다는 건 이거 점근선 값이랑 똑같다는 거죠. 기본 2,0이에요. 아, b분의 2,0인데 얘의 점근선은 x는 a분의 1이죠. b분의 2랑 a분의 1을 같아야 한다고. 따라서 b는 2a가 돼야겠죠. 관계식 b는 2a.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a가 어때야 될까요? b가 2a로 간다는 건 우리 gx의 밑이 지금 뭐예요? b 대신에 2a로 넣으면 2a의 ax-3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a는 0보다 크고 2a가 1이 아니라고 나오니까 일단 확실하게 a는 2분의 1은 아니야. 그럼 2분의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얘가 그냥 1보다 커야 한다는 거는 a가 2분의 1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답은 3번. 됐나요? 또 질문? 더 없나요? 함수 단원에선 이제? 그러면 넘어갈게요. 함수 활용 단원. 질문 583번. 자, 583번 볼게요. 로그 방정식 로그 2의 x 플러스 4 더하기 로그 2의 p-2x는 5라고 나왔는데요. 자, 방정식 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뭐예요? 로그니까 x범위, 진수범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큰데 2분의 p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로그 방정식을 풀어보면 로그끼리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합쳐. 이 값이 5가 나와야 한대요. 즉 x 플러스 4 곱하기 p-2x는 32가 되게 하는 걸 찾을 건데 이 값이 해를 갖도록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판별식 2차 방정식 풀면 식이 어떻게 정리돼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p 아니다 p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4p는 32죠. 그러면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8x 플러스 32 마이너스 4p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됐나요? 그러면은 얘가 해를 가져야 한대. 근데 해를 갖는 게 우리 생각을 해봐. 그냥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라고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X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가 있었잖아.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해를 가져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두 근의 위치가 둘 다, 자, 우리 해라고 하면은 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잡을 건데 우리는 문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릴 거야. 근데 그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둘 다 음수여버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최소 양수여야 돼. 적어도 하나는. 근데 둘 다 양수일 필요도 없어. 왜냐면 해를 갖는다고 했지. 그 해가 몇 개인지는 안 알려줬죠. 그러면 하나만 가져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가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 어쨌든 확실한 거는 두 근을 갖는 건 확실하게 돼야 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P-8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2-4P. 즉 계산하면 P 제곱 마이너스 16P 플러스 32P니까 플러스 16P 플러스 64에서 마이너스 256 빼니까 마이너스 128. 인데 이게 일단 0 이상이어야 해. 됐나요? 그러면서 두 번째 둘 다 0보다 작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응? 128 아닌 것 같아. 널 믿은 내 잘못이다. 182 나오네요. 그러면 봐봐. 이제 나왔어. 근데 이렇게 둘 다 음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경우에 반대를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둘 다 음수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볼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2분의 P야. 그럼 첫 번째 F-4는 32 플러스 4 곱하기 P-8 플러스 32-4P인데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무조건 양수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됐어. 그러면 상관없어졌잖아 이제. 왜? 얘가 음수건 양수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해는 생겼을 거니까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가요? 쌤, 왜? 182가 아닌 것 같아. 아 왜 또? 아 256이구나. 192네. 아닌가? 256에서 64 빼면 192. 이렇게. 근데 어쨌든 자 F-4는 무조건 양수가밖에 안 되죠. 4P 다 지워지고 다 계산돼 버리니까. 그럼 사실 이제 F2분의 P는 음수가 돼도 상관없고 양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 왜? 음수여도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해 하나 있고요. F2분의 P가 양수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니까 어쨌든 해가 두 개가 생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이제 얘는 별로 필요가 없어진 존재야. 그럼 우린 이것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잖아, 무조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92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분인수분해? 16으로 해보면 16이랑 12는 안 되고 2 주면 24랑 8? 되네요. 그러면은 P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4 이하 또는 8 이상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이것만 만족하면은 어쨌든 해는 존재할 거라는 거. 이해가요? 그래서 양수 P의 최소값은 8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또 질문. 오백 500, 64번 64번이요? 64, 63. 4. 자, 564번 볼게요.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1차함수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부등식 2분의 1의 fx gx 제곱이 8분의 1의 3gx 이상인 걸 찾아라 라고 해요. 자, fx, gx 식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이거 풀 거야. 자, 그러면은 밑이 여기 3이 아니구나. 여기 밑을 2분의 1로 똑같이 맞추면 얘가 2분의 1의 3gx로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럼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봐야겠죠. 우리가 실상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fx, gx 곱이 3gx 이하인 걸 구하고 싶어.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gx 곱하기 fx 마이너스 3이 0 이하인 걸 구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상황이 첫 번째로는 gx가 만약에 0 이하다. 그럼 반대로 fx는 3 이상으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gx가 반대로 0 이상인 범위라고 하면 동시에 fx는 3 이하인 범위로 보여야겠죠. 자, 그래프 보면서 볼 거야. gx가 0 이하인 범위는 x가 3 이하이다라고 보이겠죠? 그죠? fx가 3 이상인 부분은 x가 1 이하이거나 5 이상으로 나와 있죠? 두 개 겹치는 범위니까 따라서 x가 1 이하. 동시만족이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gx가 0 이상인 범위는 x가 3 이상이죠. 반대로 2차 함수 fx가 3 이하인 범위는 1 이상 5 이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겹치는 범위는 3 이상 5 이하 해서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1, 3, 4, 5 이렇게 됐나요? 635번이야. 635번 볼게요. 자, 한번 식 정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밑에 쭉 읽어봅시다. 세라믹 재료의 열 전도 계수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실험을 시작한 후 10초일 때와 20초일 때, 자, 10초는 T1, 소문자 T1에 대입이 되는 거죠. 20초는 소문자 T2에 대입되는 식이에요. 그럼 그대로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로그 20 마이너스 로그 10 에다가 했더니 측정 온도가 각각 200도, 202도래요. 측정 온도는 대문자 T1, 대문자 T2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대문자 T2가 202, 대문자 T1이 200으로 들어갔겠죠? 했더니 그때의 열 전도 계수가 뭐가 있었대요. K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뭐예요? 2분의 1, 2분의 C 로그 2가 K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열전도 계수는 계속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실험을 시작한 후 X초일 때의 측정 온도가 206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험을 시작한 후 이 X초일 때 측정 온도가 206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T1은 10, 200으로 그냥 고정으로 두고 시작해보세요. K는 206 마이너스 200 분의 C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10이라고 나와야겠죠? 근데 이 값이 여전히 똑같이 2분의 C 로그 2로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계산해보면 6분의 C 로그 10분의 X니까 같아지려면은 로그 10분의 X가 3 로그 2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분의 X는 몇이면 돼요? 8. 따라서 X는 80.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숫자를 내가 어디에 뭘 잘 넣느냐 이것만 그냥 연습하면 돼요. 됐나요? 또 질문? 642번. 642번이요. 자,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4%씩 감소가 된대. 그러면은 계속 몇씩 곱해져 가는 거예요? 44%가 감소를 한다는 거니까 100분의 96씩 곱해져 가는 거예요. 0.96씩 1년마다 곱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세계 석유 소비량이 처음으로 현재 소비량이 2분의 1 이하가 된다는 건 0.96의 x제곱이 처음으로 2분의 1 이하가 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똑같이 로그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x 로그 0.96이 마이너스 로그 2 이하가 되는 걸 찾을 거고요. 문제에서 지금 로그 9.6이 0.98이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98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02 곱하기 x가 로그 2는 0.3으로 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0.3 이하가 되게 그러면은 2x는 30 이상이 되니까 따라서 15 이상 15년 후부터가 2분의 1로 감소한다 라는 거였죠. 됐나요? 이렇게 또 질문 1등급에서 질문 있나요? 663번이요? 자, 663번 볼게요. 자, x는 k가 두 곡선, y는 로그 2x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그 말은 a는 k, 로그 2의 k고요. b는 k,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때 AB 길이가 2가 되도록 그 말은 여기서 여기를 뺀 거 즉 로그 2의 k 더하기 로그 2의 8 마이너스 k가 뭐가 되도록? 2가 되도록 지금 이거 누가 질문이야? 좀 이상. 어? 이상. 뭐라고? 뭐가 이상해요? 아 했는데 답이 안 나와. 뭐가 안 나와요? 저거 두개 구해야죠. 아니 그치 봐봐 이거는 지금 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푼 거잖아요. 그럼 절대값으로 가야지. 우리 길이잖아. 누가 더 큰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로그 2의 k 곱하기 8-k는 절대값이 2니까 k 곱하기 8-k 자체가 4가 되던지 혹은 4분의 1이 되던지 하는 걸 다 찾아야죠. 됐나요? 하지만 k의 범위가 따로 있긴 해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럼 는 4일 때 두 개 중에 뭐 하나가 될 것이고 는 4분의 1일 때 또 두 개 중에 뭐 하나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K가 지금 봐봐 A가 위에 있는지 B가 위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맞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이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누가 더 위쪽에 있는지 몰라서 그냥 뺀다고는 했지만 선생님이 실질적인 절대값 씌워서 봐야 한다고요. 알겠나요? 또 질문 71번. 671번이요. 자, 어느 금융상품에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자산 W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한다. W는 2분의 W0 10의 AT제곱 1 플러스 10의 AT제곱. 자, 한번 그대로 같이 대입해 볼게요.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이 자리에 이만큼을 투자를 했다고 하고 15년이 지났대요. 그럼 T에는 15 대입하니까 15A제곱 1 플러스 10에 15A제곱 했더니 초기 자산의 3배가 되었대요. 기대 자산은. 그 말은 이거는 3W0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은 양변에 똑같이 W0는 나눠버려. 그리고 양변 2 곱해주면 6은 10에 15A제곱 곱하기 1 플러스 10에 15A제곱이에요. 그 말은 10에 15A제곱이 몇이어야 한다? 2여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년이 지난 후에는 몇 배가 되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번엔 T에다가 30을 넣을 거야. 2W0에 10에 30A제곱 더하기 1에 10에 30A제곱이면 이거는 15A제곱이 2였으니까 얘는 4라고 볼 수 있겠죠? 5 따라서 10W0가 되니까 초기 자산의 10배가 되었다 라고 찾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진짜 이거 눈에 딱딱딱 보이게 정확하게 풀 써야 돼요. 이게 여기 썼다 저기 썼다 막 해버리고 끄적끄적 해버리면 절대 못 풀어. 얘는 무조건 연립이야. 그냥 숫자 딱딱딱 이쁘게 대입해가지고 이쁘게 써는 사람이 그냥 잘 푸는 거야.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더 질문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삼각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자,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제 뭐 삼각비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삼각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삼각비라고 하는 건 뭘 삼각비라고 불렀어요? 삼각비는 뭘 의미했냐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의 빗변, 밑변, 높이의 길이 비와 관련된 비율 값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비율, 이 삼각비예요. 그래서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었어. 그때 내가 어떤 각을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그 각을 어느 위치에 둬야 한다 했죠? 왼쪽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왼쪽 아래에 두고 봤을 때 밑변의 길이를 A, 높이의 길이를 B, 빗변의 길이를 C라고 두면 삼각비는 크게 몇 종류가 있었어요? 3종류가 있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먼저 사인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는 삼각비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죠. 거기 오합지졸 두 놈. 니들 둘이 대답을 잘 해봐. 그냥 왠지 니네만 대답을 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아. 민찬. 쌤이 저 문제예요. 그럼 가위바위보에 이긴 사람부터 해. 아 뭐? 가요. 이긴 사람. 또 저거 한다 진짜. 이긴 사람. 좀 돼요? 나 아무거나 부를 거야. 나 차례대로 안 부를 거야. 코사인 30 몇? 2분의 루트 3. 김민찬. 사인 90 몇? 1. 김민성. 코사인 0 몇? 1. 김민찬. 탄젠트 45 몇? 1. 김민성. 이제 그냥 니들이 번갈아서 대답해. 사인 0 몇? 0. 코사인 60 몇? 2분의 잠깐만 2분의 3 루트 3. 미쳤네 저. 아니 자 루트 3. 민성아. 뭐지? 2분의 1. 아 왔다. 넌 망신이야. 넌 하락했어. 됐지? 내가 왜 너를 무시를 하는지. 사인 30 몇? 김민찬. 2분의 1. 탄젠트 0 몇? 왜요? 노잖아. 0. 탄젠트 90. 무한대. 사인 60. 2분의 루트 3. 사인 45. 2분의 루트. 코사인도 똑같죠? 탄젠트 30 몇? 3분의 루트 3. 탄젠트 60 몇? 루트 3. 마지막 코사인 90은 0. 다 외워놔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1에서는 이거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볼 거예요. 삼각 B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삼각 함수로 만들 거야. 자, 삼각 함수로 만든다는 건 이제 단순히 각도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요. 아무리 커봐야 몇 도예요? 90. 180. 180도야. 그럼 모르죠. 뭔 소리야?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삼각형에서 가장 각을 크게 만들려고 해도 180도보다 크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180도는 이제 평각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더 넘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일단 그 각을 제한된 범위를 깨트려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일반각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나타낼 거예요. 시초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이 시초선은 보통 이제 X축의 양수 방향에 있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시초선으로부터 이 선을 잡고 돌릴 거야. 근데 돌릴 때 각도에서의 양의 방향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봐요. 이 방향으로 올라가게끔. 그러면 올려다 보면은 선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P라는 점이 도달한 각까지 올라온 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P를 바로 뭐라고 보냐면은 동경이라고 봐요. 그때 그럼 이 선이 올라간 만큼의 크기의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각을 그럼 이거 세타도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방향을 선을 잡고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선을 돌리다 보면은 여러 번 돌릴 수 있잖아.
바퀴가 생긴단 말이에요. 몇 바퀴를 돌고 와서 여기까지 돌아왔는지, 혹은 음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고 와서 다시 얘가 돌아왔는지, 이걸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이라고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오게 돌리게끔 하면은 음의 방향으로 간다고 볼 건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래서 일반 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인 전체 각도를 잴 거라는 거야. 바퀴수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도, 뭐 알파도 A도 쓴데 A도라고 할게 그냥. 일반각 A도는 이제부터 표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바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n에 들어가는 숫자가 방향과 바퀴수를 동시에 말해줘야 돼. 즉 n은 무조건 정수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n의 값이 음수야,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n바퀴 돌려왔다는 거야. 그리고 제자리까지 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거기서 실질적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고요. n이 양수인 경우에는 이 선을 잡고 그대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 양의 방향으로 n바퀴 돌렸어. 그리고 제자리에 와서 거기서 이만큼 더 갔다. 이걸 의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즉 360도 한 바퀴씩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체크를 해줄 건데, 단순히 바퀴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호에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돌렸는지 음의 방향으로 돌렸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타만큼 움직였다고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0 이상 360도 미만의 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기 때문에 사분면에서도 각각의 범위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30도만큼 올라간 거야. 그럼 30도는 이만큼 올라왔을 거야. 근데 만약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30도로 가면은 390도가 되겠죠. 그럼 사실상 30도랑 390도는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같은 각이야. 우리는 이제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사분면에도 일반각으로 표현할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 1사분면의 각은요, 360도 곱하기 n 이상, n보다 커야 되고요. 어떤 각이? 단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미만이면은 1사분면에 들어있는 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 즉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이어도 1사분면이지만 360도보다 크고 450도보다 작은 각도 1사분면이고요. 반대로 음수로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 360도보다 크고 마이너스 270도보다 작은 각도 1사분면의 각인 거야. 이해가나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이제부터 0부터 360도까지의 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더 이제 바퀴수까지 생각을 해서 봐야 한다는 거. 그럼 2사분면에 해당되는 각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겠어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는 클 것이고, 각이. 반대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다라고 봐야겠죠. 세 번째,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 4분면에서는 180도보다 커야 되고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 작으면 3, 4분면에 해당하는 각. 마지막 4, 4분면에 해당하는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 크고, 반대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보단 작은 각이 4, 4분면에 들어올 수 있는 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잠깐만요.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자체를 그냥 단순히 0도와 360도 사이로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동경 자체를 이제 넓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자, 두 동경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동경은요, 일치 관계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겹쳤다는 거야. 그럼 이건 무조건 각이 똑같은 거야 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각 자체는 다를 수 있어. 바퀴수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즉 뭐냐면은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렇게 봤을 때 알파라는 동경이 이만큼 왔다고 봐. 그런데 베타라는 동경도 똑같이 이만큼 왔다고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동경 자체는 겹쳐서 각이 똑같아 보일 수는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바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하면 되냐? 바로 두 동경을 빼요. 근데 그 두 동경을 뺀 값이 단순히 0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표준각에 대한 거는 같기 때문에 바퀴수의 차이만 있을 것이다. 즉 360도 곱하기 n의 값으로 딱 떨어지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일직선 위에 있긴 한데 방향이 반대인 경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대칭관계로 부르면 뭘 의미한 거예요? 두 동경이 원점 대칭 관계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동경이 원점 대칭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게 되냐?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두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었어. 이만큼이야. 그러면 베타라는 동경은 이렇게 오겠죠. 근데 그게 이만큼의 베타가 아니잖아. 시초선에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까지 온 게 베타인 거야. 우린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동경을 뺐을 때 단순히 바퀴수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죠. 바퀴수의 차이에다가 각도 차이가 얼마만큼이 나오고 있어? 180도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만큼은 차이가 난다. 바퀴수에다가 이만큼의 각도 차이도 난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서 식을 구하면 된다고요. 이해가나요? 그러면 세 번째, X축 대칭의 관계일 때예요. 자, X축 대칭이라는 거는 두 동경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겠죠. 알파라는 동경이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베타라는 동경은 그 값만큼 그대로 내려온 거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요, 알파만큼 갔어. 그럼 실제로 베타는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 돌아온 거랑 같은 거잖아. 원래는 실질적인 의미는. 그럼 생각을 해봐. 베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왔어. 여기서 이만큼만 더 채우면 한 바퀴가 채워져. 근데 이 각이 누구랑 똑같아요? 알파의 크기만큼이랑 같죠. 표준각으로 보면은. 즉 뭐냐, 바로 두 동경을 더했을 때 한 바퀴가 채워진다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면 네 번째, Y축 대칭의 경우.
이 경우는 알파가 이만큼 왔어. 그럼 베타는 그 각을 똑같은 값으로 하면서 여기까지 와야겠죠? 이게 베타겠죠? 그럼 베타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만큼 왔다가 여기서 이만큼을 더 가면 180도를 채우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럴 때는 두 동경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180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마지막 5번째. y는 x대칭 관계. 자, y는 x대칭 관계는 어떤 상황이냐? 모양을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알파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베타는 이거의 똑같은 크기만큼으로 올라가죠. 여기로. 그러면 여기 크기랑 여기 크기가 같은 거야. 베타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베타만큼을 갔다가 이만큼을 더 가면 90도가 채워져. 근데 그 각이 알파의 일반각과 똑같죠? 즉 y는 x대칭 관계라는 건 바로 두 동경의 합이 몇 도를 채우는 그 관계이다? 90도를 만드는 관계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두어야 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일반각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각의 표현을 좀 더 다르게 보겠다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일반 각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뭘 의미한 거냐면요. 각도가 단순히 0부터 360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각도에도 음수가 있고 각도에도 360도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각도 있다는 거를 의미를 했어. 근데 자, 이거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목적은 삼각 함수예요. 함수를 만들어야 돼. 함수를 만든다는 건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를 올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x 값이 그렇다고 해서 각도는 아니잖아요. 0도는 0일 수 있어. 1도가 1이야? 그건 안 되거든요. 2도가 2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각도를 실수로 만드는 호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호도법은 사실 뭘 의미하냐면은 각도의 실수화예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몇 도라고 표현하는 건 60분법이야. 왜 60분법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한 시간 60분은 시계로 보면 한 바퀴씩 돌아가죠. 한 바퀴가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잖아.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서 60분법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각도의 실수와 호도법은 어떻게 볼 거냐?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해요. 어떤 부채꼴의 크기가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봤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때의 순간에 각이 있겠죠. 이 각을 우리는 숫자 1이라고 볼 거야. 단위는 실질적으로는 1라디안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라디안은 이제 그 각도를 부르는 단위인 거고 그냥 쉽게 말하면 실수값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저 1이 뭐와 같냐?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요? 호의 길이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L이 뭐와 같다고 방금?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을 잡을 거라고. 그럼 얘를 R이라고 보면 결국에 뭐냐면은 R은 약분이 될 거고요. 360도 분의 세타가 2파이분의 1과 같아져야 돼요. 즉, 그 세타가 바로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숫자 1로 나타낼 수 있는 각은 바로 파이분의 180도가 숫자 1인 거야. 각도로 나타냈을 때. 파이는 우리가 대략 3.14 얼마 이렇게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180도라는 크기를 3.14 얼마로 나누었을 때 그 크기가 실제로 숫자에서 상수로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파이라는 것을 바로 그냥 180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봤던 특수각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0도는 그냥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그냥 0이죠. 그럼 30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겠어?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가 2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저렇게 호도법으로 자꾸 보는 연습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만들기 위한 일단 기본 밑작업을 끝냈어.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 삼각함수를 이제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하나 공식이 나오긴 해요. 일단 이 호도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파이는 180도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외워줘야 할 공식이 있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뭐와 같냐면 R 세타와 같아요. 단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지금 현재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써져 있는 각도일 때를 의미를 해. 알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반지름 제곱에다가 호도법 각 곱하고 2분의 1을 하던가 아니면 2분의 1 RL. R 세타가 호의 길이와 같았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볼 삼각함수 공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거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한 내용까지 싹 나가고 숙제를 해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진짜 삼각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는 삼각 B에 대해서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삼각함수는 뭐냐면은 단순히 삼각형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좌표평면 위로 올려서 볼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시초선은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에 해당하는 선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시초선부터 시작을 해서 동경이 어딘가에 도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점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동경이 이 세타만큼 움직였다고 했을 때, 일반각만큼 움직였다고 했을 때 그 동경이 도달한 점을 x, y다 라고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인 값을 어떻게 볼 거냐? 사인 세타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을 직각삼각형 모양을 다시 만들어 보면은 OP의 길이가 B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R이라고 잡아봤을 때 R의 크기는 뭐와 같아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사인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R분의 X 좌표로 보겠다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가 아니라. 코사인은 R분의 Y. R분의 Y.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빗변분의 높이로 봤던 그 내용을 이제 좌표로 보는 겁니다. 그럼 코사인 값은 R분의 X. 빗변분의 밑변으로 봤던 걸 이제 이 밑변이 아니라 X좌표의 크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였던 걸 X좌표분의 Y좌표 값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뭐가 바뀌게 되냐? 지금까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올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우리 방금도 봤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은 특히나 아무리 작아봐야 0이었고요. 아무리 커봐야 1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게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사분면을 생각을 해봐. 어떤 큰 좌표 평면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1사분면에서는요 좌표가 x, y의 좌표가 부호가 1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치? 둘 다 양수야. 근데 2사분면에선 음수야. 3사분면에선 음수야. 4사분면에선 양수음수야. 그럼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자, 1사분면에선 사인 값은 0보다 크겠죠. 어차피 R 값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바로 좌표들의 부호거든요. 그 좌표들의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해서 봐야 되는데, 1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다 양수니까 사인도 양수고요, 코사인도 양수고요, 탄젠트도 양수라고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2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음수예요. 그럼 x값이 들어있는 애들은 음수값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돼요? 일단 유일하게 얘만 양수로 나올 애고 나머지 두 개는 음수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3사분면에서는 x와 y가 둘 다 음수야. 그러면 y만 있는 사인은 음수고요. 코사인도 r분의 x니까 x 하나밖에 없어서 역시나 음수야. 하지만 탄젠트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음수분의 음수가 돼서 얘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사분면에서는 x값은 양수이고 y값이 음수예요. 그럼 y가 들어있는 사인은 음수가 나올 거고 x가 들어있는 코사인은 양수가 나올 거고 xy가 같이 있는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각 사분면마다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누가 양수이고 누가 음수인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사분면에서는 모두 다 양수야. 근데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야.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야. 즉, 한 사분면 안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양수가 될 수 없어요. 1사분면을 제외하고는. 1사분면은 셋 다 양수인 거고, 나머지 사분면에서는 두 개의 부호가 같고 하나가 다르면 그 하나가 무조건 양수인 거예요. 이해가요? 마지막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였죠. 그래서 우리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1, 2, 3, 4사분면 순서로 봤을 때 얼싸안고라고 외우면 된다는 거지. 강강술래 한다고 모양을 보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얘는 모두 다. 얘는 사인, 얘는 탄젠트, 얘는 코사인을 의미하는 그냥 하나의 외우기 쉬운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삼각함수의 값을 그냥 무조건 삼각형을 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좌표 값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이 삼각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관계식이 있는데 삼각함수의 관계식은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는 탄젠트예요. 탄젠트 값은 뭐 분의 뭐랑 쓰냐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을 정리하세요 라고 했는데 혼자 탄젠트가 독단적으로 있어. 그러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라는 거야. 두 번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계식을 가지고 조금 식을 많이 활용하면서 이제 식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아직 나오진 않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 나갈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이 되게 많아요. 니네 미리 보면은 유형이 엄청 많은데 얘가 거의 30개 되거든요. 물론 이거 한 번에 다 안 나갈 거예요. 토요일 수업 때는 삼각 함수랑 최대 최소까지 나갈 거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삼각 방정식 부등식 파트 나가면서 삼각 함수 활용 나갈 거예요. 왜?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이제 오늘 배웠던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67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30도와 동경의 위치가 같은 각은, 그 말은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바퀴수 부분을 제외하고 뒤에가 똑같이 30도로 나오는 애들을 찾아줘야겠죠. 1번은 마이너스 300도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360 곱하기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로 보고 플러스 60도로 보죠. 그러니까 60도니까 얘는 아니겠죠. 2번 마이너스 240도는 어떻게 봐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120. 그렇지. 자, 이것도 우리 요번에 지난번에 로그 할 때 했었는데요. 로그 할 때 뒤에 소수 부분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 아니면 정수 부분을 하나를 더 땡겨서 여기를 마이너스를 시키고 여기는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 했죠. 얘도 똑같아요. 표준각 범위는 0도 이상 360도 미만으로 맞춰줘야 돼. 그 말은 이 정수 부분을 조절을 해서 그걸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죠. 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그렇죠. 얘는 두 바퀴 돌고 와서 30도만큼 더 갔네. 그러면 얘가 같아지겠네. 따라서 답은 4번. 다음 675번 볼게요.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사분면 중에서 나머지와 다른 사분면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170도는 몇 사분면이에요? 그렇죠. 얘는 2사분면이에요. 2번 480도는 몇 사분면이에요? 얘는 360도 더하기 120도죠. 그럼 표준각을 120도로 봐야 되니까 2사분면. 3번 3분의 4파이. 자, 이거 쉽게 보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이거 하나의 팁인데
내가 또 이 짓거리 할 줄 몰랐는데. 내 몸을 잘 봐. 이미지를 딱 떠올리라는 거야. 선생님 팔이 X축, Y축이야. 내 몸이 Y축이야. 이렇게 봤어. 오른쪽 있죠? 여기는 양수 쪽이죠? 여기는 파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파이로 보는 걸 쉽게 보게 하려주는 거야. 여긴 짝수 파이야, 다. 0파이, 2파이, 4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다 얘야. 그러면은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갔어. 그러면 2파이에서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야.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갔어. 2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3분의 파이만큼 내려갔다는 거야. 됐죠? 반대로 이쪽은 왼쪽. 여기는 홀수 파이야. 그러니까 파이, 3파이, 5파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다. 뒤에가. 그럼 이만큼 더 가면 돼.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가요? 근데 파이에서 뒤에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돼. 이거 판단하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삼각함수 각 구하기 할 때 되게 쉬워져. 헷갈리면은 선생님 몸 이미지를 떠올려라. 이제 내가 일부러 니네 보는 방향으로 지금 가르쳐줬으니까. 이해 가요? 오른쪽은 무조건 무슨 파이라고? 짝수 파이라고. 그러니까 대분수 꼴로 바꿔요. 대분수 꼴로 바꾸면 뭐 앞에가 파이 플러스 뭐 2파이 플러스 뭐 3파이 플러스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앞에 걸 봤을 때 짝수 파이면 오른쪽에서 시작이라고. 홀수 파이면 왼쪽에서 시작이라고. 그리고 뒤에가 플러스 몇 갔으면 거기서 더 가야 되고, 마이너스 몇이면은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올려야 되고. 이해가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4파이는 뭐예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야. 그럼 홀수 파이야. 플러스야. 어디로 가야 돼? 더 내려야 돼.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이미지 연상을 하세요. 알겠나요? 매번 이거를 너네가 일반각 구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쉽게 가르쳐 준 거라고. 이미지 연상 트레이닝을 하시라고요. 계속. 알겠죠? 나 고등학교 2학년 갈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도대체 내 팔 몇 번을 돌리냐 이거. 자, 그러면 다음 681번 볼게요.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아.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그렇죠. 이거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에 대해서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 일치한다는 건 두 동경을 뺐을 때 바퀴수의 차이만 있어야겠죠? 우리 360도는 몇 파이와 같아요? 2파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360도 곱하기 n을 그냥 2파이 n 이렇게 쓰자. 그러면 6세타가 2파이 n이니까 세타는 3분의 파이 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정수만 들어가. 그러면 세타로 될 수 있는 후보는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니까 파이, 3분의 4파이 이렇게 갈 텐데 우리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 애는 3, 4분면에 들어갈 찾아야 돼요. 뭐가 돼요? 3분의 4파이만 돼요. 3분의 5파이는 오히려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4, 4분면이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3분의 4파이는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기준각이 되는 건 몇 도야? 60도야. 그러니까 60도로 봤을 때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3, 4분면에 있는 거지. 코사인 60도는 몇이었어요? 2분의 1. 근데 그게 3, 4분면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자, 대분수꼴로 고칠 때 있잖아요. 대분수꼴로 고칠 때는 이 뒤에는 부호는 이제 필요가 없어. 얘가 꼭 0도 이상 360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거 아니야.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때는요.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도 되니까 여기 값을 0도 이상 90도 이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 이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무조건. 이해가요? 그래서 3분의 5파이는 어떻게 봐야 한다고?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봐야 한다고.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라고 해서 대분수꼴로 고쳐버리면 3분의 2파이는 그럼 너네가 코사인 값으로 몇인데? 모르잖아. 그게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가 코사인 값은 0도 이상 90도 이하였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돼도 된다고. 왜? 방금 가르쳐줬잖아. 그러면 이제 방향을 보고 파이 2파이만 설정을 해서 어디 쪽에서 시작하는지 보고 플러스면 올리고 마이너스면 내리고 플러스면 내리고 마이너스면 올리고 이거 하라 했잖아요.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지 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각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687번 0도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세타에 대해서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 대칭이래요. X축 대칭이라는 관계는 두 동경을 더했을 때 한 바퀴가 채워져야겠죠. 즉 세타는 5분의 2파이 n이니까 될 수 있는 값은 5분의 2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5분의 4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더 커져버리면 오히려 파이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될 수 있네요. 따라서 모든 값의 합은 5분의 6파이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알겠나요?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너네가 선생님이 그리듯이 그려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아. 근데 그게 돼? 그러니까 외워. 일치 관계면 두 개를 빼는 거고 원점 대칭, 일직선 위에 있는 방향반대 관계도 빼는 건데 그거는 180도 차이 나게 만들어야 되고 X축 대칭이면은 두 동경을 더했을 때 한 바퀴 만들어야 되고 Y축 대칭이면 두 동경을 더했을 때 180도 차이 나는 동경 만들어야 되고 Y는 X대칭이면 두 동경을 더했을 때 90도 나오는 동경 만들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다음 690번 60분법으로 나타낸 가게 크기는 호도법. 호도법으로 나타낸 가게 크기는 60분법으로 나타낼 때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그냥 계산해. 왜? 파이에다가 몇만 대입하면 되니까 우리는 항상 180도만 대입하면 되니까 굳이 60분법으로 있는 거를 호도법으로 바꾸는 게 더 헷갈려요. 알겠나요? 그래서 1번 12분의 7 곱하기 180 하면 105 나와 안 나와? 나오죠? 5분의 3파이는 108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6분의 11파이는 330도이다. 맞죠?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20도이다? 아니죠. 몇 도예요? 마이너스 225. 그렇지. 마이너스 225도가 나와요. 따라서 4번이 틀렸죠. 자, 693번.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이고 우리 30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6분의 파이 이고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인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R세타잖아요. 세타가 6분의 파이라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2분의 1 RL 이용해서 4분의 3파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냥 공식이에요. 다음 708번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중에서래요. 자, 둘레의 길이가 8인데 반지름이 R이라고 잡으면 그럼 자동으로 얘는 8-2R이죠.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 넓이는 중심각은 몰라. 하지만 호의 길이를 알아. 그냥 공식 세우면 되죠. 2분의 1 R 8-2R 이거 최대값이 되게 하는
반지름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R이 2일 때 최대값 4라고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 최대값 4라고 구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각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공식을 둘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알겠죠? 자, 다음 712번. 빠르게 대표 유형들 쭉 풀고 남은 시간 동안 좀 터프 문제 좀 풀게. 자, 712번 봅시다. 원점과 점 P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을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자, 먼저 R 값 구합시다. R 몇이에요? R은 10. 그치? 루트 36 더하기 64니까. 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R분의 Y. 그래서 10분의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10분의 마이너스 6 해서 구하라고요. 알겠나요? 예. 다음 721번. 자, 봅시다.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반대예요.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도 반대래요. 그 말은 코사인만 혼자 부호가 반대고 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같아야겠죠. 예. 예. 한 개가 다르고 두 개가 같다는 건 그 남은 한 개가 누구라는 거야, 무조건? 코사인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 양수여야 한다겠죠. 두 개가 양수이고 하나가 음수일 순 없다고. 그 말은 몇 사분면? 4사분면 코사인만 양수니까. 됐나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 727번. 자, 관계식 볼 거예요. 1번 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사인 4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은 합차공식 쓰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죠. 일단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면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바꿔서 대입해보면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번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이래요. 자, 우리 사인 제곱을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볼 수 있어, 없어? 합차 인수분해 가능하죠? 예. 그러면 그래서 약분하고 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남는 거 맞죠? 3번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탄젠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이랑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탄젠트 제곱 대신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사인 제곱 다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있죠. 있겠죠. 그럼 식이 남는 게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나왔어.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면 자, 좌변을 볼게요. 코사인 제곱분의 1 빼기 1이죠, 지금. 예. 통분해서 보면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만들 수 있어, 없어? 통분. 있어요. 됐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뭐와 같아요? 사이오.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나왔네? 예. 그니까 맞죠? 됐나요? 예. 4번 사인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래요. 우리 전개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두 개씩 생기고 중간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생기는데 지워지죠, 그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다? 1. 그러니까 답은 2. 맞죠? 자, 5번. 우리 이거는 아까 2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넣어서 합차 인수분해하고 약분.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넣어서 인수분해하고 약분. 그러면 앞에 거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뒤에 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남겠죠? 더하니까 답은 2.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됐나요?
다음 733번. 자, 제 3, 4분면에 가게 되하여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R 3, 4분면이니까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래. 그럼 R 값은 무조건 5라고 봐야 돼. Y 값이 마이너스 4겠죠. 예. 그럼 X는 몇으로 나와야 돼? 3이요. 부호. 마이너스 그래요. 아까 내가 그래서 부호 확인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값이 3분의 3. 그렇지. 알겠습니까? 예. 좌표 계산, 부호 계산 잘 하세요. 예. 알겠어요? 다음 745번.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래요. 우리 이거 양변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예. 이건 써야겠다. 지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제곱해서 보면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이야. 따라서 사인 코사인이 몇이다? 8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 쓰는 거예요. 기억 일단 맞고요. 니은 통분해서 보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사인 코사인 분의 1이죠. 따라서 답 3분의 8 맞죠? 예. 디귿 사인 코사인 더한 건 2분의 루트 7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역시나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잖아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4사인 코사인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인 빼기 코사인은 2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에서 4분의 1 더하기 8분의 3 대입하니까 2분의 3 더해지면 4분의 7이야. 근데 이건 제곱한 값인 거고요. 루트 씌워야 되니까 답은 2분의 루트 7. 그래서 디귿 맞아요. 근데 우리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여기는 1, 4분면이니까 당연히 사인, 코사인이 둘 다 플러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근데 부호가 다를 수도 있어 얘들아. 2, 4분면이나 3, 4분면에선 그거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알겠죠? 리을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플러스 루트 7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사인 빼기 코사인 값 알고요. 디귿에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 값 알았어. 연립해서 사인, 코사인 각각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더하면 2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7 플러스 1이니까 사인은 4분의 루트 7 플러스 1이고 그죠? 반대로 빼면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탄젠트는 뭐 분의 뭐가 같다? 코사인 분의 사인과 같다. 그래서 루트 7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7 플러스 1 해서 유리화 시키면 답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754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이래요. 그 말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몇?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코사인 곱은 몇? 8분의 p. 근데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1.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p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삼각함수 정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숙제로 1등급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나요?